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여기서 이제 11옥수님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9옥수님도 마음이 상했어. 지금 사오가 어제 저녁에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더 이렇게 살갑게 놀았거든. 우리가 무언가 정배가 있고 변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정배는 이제 공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은 사오님의 마음은 구옥수님에게 이 전에 술자리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실은 사오님은 살짝 게임에 임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오님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신을 못하겠어. 원래 이게 바깥치고 정배라면 사오님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어차피 이제 낯설 사기를 좀 즐기고 있고 그 즐기는 과정에서 구옥과의 어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오님은 처음부터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오님은 상대적으로 우위란 말이에요. 물론 1호님이 외모가 훌륭하긴 하지만 그 약간 다른 스타일이지 사오님도 외모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도 확 띄고 처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구옥수님이 임팩트 있게 다가왔다고. 구옥수님은 그러니까 사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어. 근데 사오는 그만큼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 받아주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망설이는 건지를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마치 내가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주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게 없긴 한데 노력해 보겠다거나 그래도 만나면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잘해보자거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론을 계속 내려버리려고 하니까 나만 피곤할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현실로. 여기에 있을 때는 진정성 있게 임했겠지. 나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런 사람 만나면 나만 피곤할 것 같아. 근데 사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연민을 가질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고 피곤해할 수도 있지. 그러면 사오는 그동안의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는 원동력을 포기해야 돼.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어떤 상처나 결핍을 나름의 공리주의라고 표현하는 어떤 희생으로 그걸 이겨내고 왔는데 그걸 여미새다라고만 규정을 해버리고 바꾸라고 하면은 사오는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니까. 국수님은 저런 사람 만나면 나만 피곤할 것 같아. 뒤통수 때리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남자 사원님한테 가서 얘기하려고. 성격이 좀 급해. 근데 불안하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야.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그 상태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당신 아파요 라고 얘기 듣는 게 차라리 속은 편하거든. 사람 심리가 그런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차라리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말하지. 차라리 노력 안 하게. 노력했다가 싫어한다고 어떡하지? 불안하면 더더욱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지. 처형 선택을 원래 사오님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막걸리 먹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려고 했었지. 근데 사오가 알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옥수님과 사오의 대화가 전혀 어긋나 있었던 거 제가 그 분석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오는 사오대로 구옥수님이 당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어. 구옥수님은 사오가 바라는 게 결론인 줄 알았어. 그래서 결론을 줬죠. 근데 문제는 구옥수님이 절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구옥수님은 다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매력도 있고 외모도 훌륭하고 이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굳이 캐치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캐치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실은 사람 마음을 읽는 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패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대 말을 듣지 않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주변에서 아니라고 해도 이제 안 들리는 상황이 돼버렸어. 11억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심지어 14억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 당사자들이 아닌 것 같대. 다 아닌 것 같대. 근데 국수님은 맞는 것 같다고. 맞는 걸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마음 먹기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 기질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 기질을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사오에 대해서 처음 오해했던 순간이 굉장히 일찍이거든요. 밥마실 데이트하던 날 사오가 거기 조용히 좀 합시다. 그 순간부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하면서 짧게 얘기했지만 저건 저런 뜻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한 뜻이 사오님이 본인이 표현한 그 뜻이 맞았잖아. 근데 구옥수님은 그거를 두지 않아. 그거의 가능성을. 그게 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커졌지만 새로운 스타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내려버려가지고 지금 여미새 기질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애초에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 근데 그 기질이라고 판단하면 솔직히 여미새다라고 하면 안 만나야지. 이 사람이 여자에 미친놈이야. 그러면 안 만나야지. 그러니까 구옥수님 말이 맞아요. 존중해야 돼. 그런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게 왜냐면 물론 그 기질이 뭘 위한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가 다른 거지. 구옥수님이 말한 대로 그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구옥수님 말이 맞아. 내가 지금 구옥수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 그리고 그게 여미새 기질이라면 당연히 구옥수님하고는 안 맞지. 구옥수님은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걔가 가가지고 상대 남자친구가 가서 막 그렇게 여자들 그러고 있으면 안 맞지. 그리고 그게 심지어 바뀌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구옥수님이 말하는 그 기질이라는 게 여미새 기질이 아니라 주변에 헌신하는 일종의 책임감이란 말이야. 그걸 책임감으로 이해를 해도 그러려면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주인공이 아닌 삶을 또 이해해주고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어차피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옥수님 말대로야. 그러니까 구옥수님 말이 틀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구옥수님이 이 사람이 존나 여미새로 보이는데 고민을 하는 게 웃긴 거야 실은. 아니 존나 여미새로 보이는데 왜 고민을 해? 그러면 선택을 하면 안 되지. 저걸 고민을 하는 게 구옥수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그건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 여미새를 만나는가 말까를 고민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본인이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런 기질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 그 오지랖으로 발현되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 일단 자식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발휘할 사람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1호나 4호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긴 해. 근데 여미새는 다른 얘기야. 여미새면 그게 자식한테 그게 다 발현되진 않아. 여미새는 이게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욕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욕구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우선순위가 됐느냐? 이거는 애매하지. 이건 분리되지. 그래서 여미새 기질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어떤 책임감 때문에 주변을 챙기는 오지랖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아. 그 부분을 내가 존경할 수도 있고 아유 또 애틋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구옥수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아. 구옥수님 말대로. 내가 지금 구옥수님 말에 반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옥수님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최종 선택을 고민하는 게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본다면. 그럼 구옥수님은 앞으로도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사원님이랑 사귈 수도 있겠지만 여미새를 만나서 또 고민할 거야? 여자인데 미친 사람을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는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 사호도 구옥수님에게 호감이 있었고 구옥수님 매력이 있으니까 그 전날 좋아 죽겠어 라고 하면서 구옥이랑 사호 입장에서는 말이 안 통하네? 그리고 옥순아 미안합니다 하면서 존댓말 쓰면서 좀 진정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호 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제발 그만해 그러면서 좋아 죽겠어 선을 그고 대답을 안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좋아 죽겠어라고 대답을 드는 거라고 실은 구옥수님은 착각을 한 거긴 하죠. 근데 뭐 서로 오해가 쌓인 거지. 그래서 실은 그 여미새여서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대화 방식이 좀 안 맞아요. 티키타카가 되면서도 더 심플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맞아. 사호는 구옥수님이 듣기에는 굉장히 오해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 사호가 어떤 중의적인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런 개그가 상당히 뭔가 돌려서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구옥수님은 센스가 좋긴 해도 어떤 상대가 말하는 거 이런 거에서 맥락을 파악하는 게 감정이 앞서버린 상황에서는 맥락 파악이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1호 같이 딱 정확히 말해줘야 돼. 말을 적게 하더라도. 그래서 구옥수님은 4호랑 대화나 이런 방식이 좀 안 맞고 2호랑도 좀 안 맞고 1호 그리고 와룡 이런 와룡님도 직설적으로 이렇게 꽂는 스타일이잖아요. 1호는 말을 심플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 4호의 우회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말이 잘 안 맞습니다. 구옥수님은 감정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4호랑은 잘 안 맞아요. 4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굳이 따지면 회평 애착이 있긴 있지. 그래서 일찍 나와서 구옥수님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찐사랑 아닌가? 아니 사호 스몰 토크 잘하지. 대화도 실은 엄청 잘하는 편이야. 그리고 그 말도 굉장히 세련됐어. 사호의 화법은 굉장히 세련된 화법입니다. 근데 그게 모두에게 좋진 않아. 근데 또 와룡님은 성격이 원래는 세지만 구옥 앞에서는 또 안 세잖아. 그러면서 여기서도 11옥순의 패셔널 스타일링. 구옥수님은 이제 아유 이거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이렇게 패션 스타일링까지 해줬는데 저기에서 구옥수님이 시간이 남네 이런 말을 오고 가니까 와룡님이 그거 듣다가 10시까지 준비하고 자유시간이라는 거지. 4호를 보면서 보면서 우리 다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꿋꿋하죠. 그렇게 이제 가장 흐린 날이라고 말하면서 14옥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좀 밥을 먹든 뭐든 합시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사원님은 2시간 동안 다시 바베큐 먹기 딱 좋은 시간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단둘이 가서 뭔가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바비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옥수님이 화가 나는 거야 또. 뭐 다 같이 바비큐 먹을 생각을 하네 이러면서. 근데 물론 사원님이 진짜로 아침부터 바비큐를 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과 이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실은 그 1호님이나 사호님이나 제가 어떤 그런 공허함과 실존주의 심리학으로 풀어낸 얘기를 1호님으로 많이 했었는데 실은 사호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호님이 지금 희극인의 피가 왜 흐르고 있겠어? 왜 희극인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겠어? 가장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 아빠 웃겨주는 게 좋았겠지. 공부 잘하는 뭐 형제들, 그리고 나는 뭐 좀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는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챙기고 그 책임감이 쭉 갔겠죠. 근데 지금은 사원님 표현대로 고아가 된 상태잖아요. 부모님을 떠나보낸 상태잖아. 그러면 실은 누군가를 계속 웃겨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책임감을 느끼는 게 결국 사람이 떠나가는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걸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재미로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헌신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원님은 이 사람들이 떠나는 이렇게 해서 뭔가 끝나는 상황이 되게 싫어요. 이걸 되게 같이 계속 가고 싶어. 근데 여기서 그거를 벌써 불쾌하게 생각하잖아. 구옥수님은. 이 사람이 가진 이게 진짜 맥락적으로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그리고 과거에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내가 어떤 희생했던 경험이 주변의 사람들을 떠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 실은 이론님도 그런 면이 좀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그런 마음의 깊이와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내가 봤을 때는 여미새 새끼 불쾌하네 이러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이해하냐고. 사원님 입장에서도 이런 걸 설명을 하면 구옥순이 뭐래 됐고 혓바닥 길고 그래서 뭐 나랑 밥 먹으러 갈래 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원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말을 한다고 해도 이해받을 수가 없어. 여미새 새끼 혓바닥 기네 이렇게 된다고. 애초에 뭐 사원님은 이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구옥수님은 스스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질 않아. 14옥수님이 좀 타격감이 있죠. 좀 살짝 그 놀리는 재미가 있죠. 확실히 좀 그 타격감이 있죠. 다들 안 움직이니까 지금 구옥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여기서 답답할 때는 마음 편한 11옥순. 지금 11옥수님에게 힘을 얻어서 왔어요. 11옥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어떤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지. 오히려 너무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빨리빨리 약간 그 상처받은 초자라고 말했던 좀 규범적 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11기 때 굉장히 날카롭고 무례한 사람으로 보였지. 근데 11옥수님은 불필요한 약간 허례허식이나 이런 걸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구옥수님은 실은 사원님이 그렇게까지 원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못 알아듣고 주지 않았어. 1호도 간단하게 커피 마시러 가자. 아무나 먼저 찍고 커피를 딱 30분 마시고 오는 거야. 근데 저렇게 너무 이렇게 스쳐가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11호과 사호남.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랑 같이 갈 사람 손들어 주세요 라는 거에 실은 사호가 한번 드립치고 가려고 했었어요. 사호님이. 외로워? 외로워랑 와룡의 가자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 근데 아까 와룡은 계속해서 구옥수님이랑 가자고 했었거든. 밥 먹으러 갈래? 라고 했었거든. 근데 그거를 구옥수님 약간 못 들은 척하면서 그렇게 했었지. 근데 실은 그거를 계속해서 나를 골라주기를 바라는, 나한테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가자고 한 사람이 있는데 실컷 제안을 해놓고 그래서 잠깐 버벅이지만 그래도 가자. 11옥수는 N번째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자 1호. 11옥순이 보기에 1호는 소년미도 있지만 약간 바람둥이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소년스럽지 않은 편이라고 해야 되나? 소년 같으면.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1호님이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 것 같더라. 1호님의 패턴까지도 파악을 해놨죠. 나는 개인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얘기를 가능하면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가스라이팅의 프레임으로 받는 사람이 상대의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여버리면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잔소리든 아니면 어떤 덕담조차도 가스라이팅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의도는 보이지 않거든. 그 의도를 가스라이팅 하는 순간 청자의 이익을 위한 의도는 잔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아이가 위험한 일을 시도하지 않도록 아이가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잔소리를 해가지고 얘 머릿속에 그걸 박아놨어. 그래서 얘가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건 가스라이팅의 잔소리야. 얘가 새로운 시도를 못하면
그거는 실현 시도를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어떤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성인이 될 수도 있겠지. 그건 선의로 말했어. 근데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부모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가 됐어. 그럼 이거는 잔소리야, 가스라이팅이야.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 부모의 선이면은 그냥 선이야? 부모의 선이면 잔소리야? 그게 힘들다니까. 월요 상담 많이 받잖아요. 월요 상담 보면은 부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그 부모가 내가 가스라이팅 했네? 라고 말할까? 그럼 바로당시를 한정하면 그럴 거면 부모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자식은 없는 거야. 내가 그럼 결국 다 애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아니 가스라이팅은 말을 쓰지 말자는 결론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 강의를 따로 하지 않고 그 가스등 영화로 풀어나간 이유가 실은 그거예요. 가스라이팅은 결국 그 가스등 영화에서 나온 말이거든. 영화에서 나온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해보고자 가스등 영화를 처음부터 쭉 분석을 해드린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하겠지. 가스등 영화에서도 보면 그게 결국은 어떤 살해의 목적, 절도의 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 이제 목적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가스등 영화가 실은 가스라이팅 강의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근데 이제 상대가 어떤 의도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가 마치 가스등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최소한 어떤 절도 그리고 살해의 목적으로 나에게 어떤 기준값을 바꾸는 거,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를 빼앗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건 선의로 나에게 말한 사람조차도 악이라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론님과의 대화를 다짐했지만 이론님은 옥수님을 잠깐 봐요. 이 아련한 눈빛 어떡하냐 이거. 이거. 갑시다 해서 좀 살짝 미소가 번지는가 했지만 일어났으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뻔했죠. 한 박자 늦게 일어난 게 다행이야. 그래서 툭 가자 14옥. 이렇게 11옥수님이랑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었어? 라고. 11옥수님은 이온님이랑 어느 정도 봤고 지금 이온님의 마음이 또 진심인 걸 알다 보니까 이온님이랑 가면 조심해야 돼. 4호랑 가면 조심하지 않아도 돼. 이온은 11옥순을 귀여워하죠. 좋게 보고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규범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우선인 그리고 굉장히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 그래서 그때 알보칠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와룡과 옥순. 아침에 저 나오자마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뭐 당연히 지금 와룡은 옥순이 좋아 죽겠는데 뭐 같이 밥 먹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와룡님 개그가 약간 좀 찌르는 개그가 있잖아요. 약간 찌르는 그런 농담을 하는데 구옥수님하고는 그게 서로 약간 살짝 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농담이 돼. 막상 또 그리고 구옥수님이 확 찌를 때는 또 와룡님이 이렇게 또 품어주면서 잘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넘어가고. 근데 칠옥수님은 그게 잘 안 돼.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약간 애매할 때도 있고. 대화하는데 진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칠옥수님도 좀 어려운 게 흔들어서 이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차분히 있으면 말 그대로 2호와 칠옥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칠옥수님이 이 사람 뭐지?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뭔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칠옥수님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감정이거든요. 네, 근데 바뀌었어. 구옥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구옥수님이랑 잘 맞아요. 그리고 구옥수님이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하면서 적당히 찔러도 딱히 타격 없고 답을 바로 말을 해주고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외모나 이런 걸 떠나서 대화가 맞아. 구옥수님이 와룡님을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끌려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와룡에게는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사원님도 존중하거든. 근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존중받는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이제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사호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나한텐 좋아 죽겠다고 해놓고 딴 데 가서도 좋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호 입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배려했어. 그건 사호 입장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굳이 입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데 물론 맞지 않는 옷이어도 뭐 얼기설기 입어가지고 갈 수 있지. 근데 그러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그래서 와룡님 너무 좋은 분이다. 이게 잘 맞아서 좋은 분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뒷담화하는 것 같은데 라고 시작하면 뒷담화지. 남자 사원님은 나는 솔로 남자 같다.
서울 가면 가까운 데 있고 하니까 한번 또 봬요. 그 말에 와룡님은 표정이 살짝 진지 혹은 안 좋아지는. 왜냐면 나중에 밖에서 보자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옥순 근무지 을지로로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갈 일이 뭐가 있어. 와룡님의 본거지는 대치 쪽일 거 아니에요? 대치면 굳이 을지로까지 안 나가지. 뭐 가도 잠실이나 아니면 강남 이쪽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가르쳐주면 되지 왜 화를 내냐. 그래서 이제 힙지로 한번 가보겠네요, 덕분에. 이런 부분이 와룡이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찌르는 스타일이면서도 여유가 있어. 그리고 저렇게 구옥수님이 찌르고 약간 놀리듯이 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와룡은 또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둘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마음 표현해서 진짜 고맙다. 와룡의 장점이죠. 그래서 대답하고 싶은데 야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이게 짝시절 마인드래. 살짝 그런 거죠. 그리고 약간 존경의 표시. 저 존경의 표시는 구옥수님이 자기 스타일을 관철시키면서 와룡님이 보기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존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왜냐면 구옥수님 정도의 사회 경험과 그런 나이에 저렇게 자기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거는 실은 굉장히 손실이 많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구옥순에게 어떤 존경심까지도 드는 거지. 그 친구가 이제 아주 훌륭한 친구니까 감히 제가 사귄다는 마음도 잘 들지 않아요. 이런 게 약간 짝감성 같긴 해. 굉장히 열심히 산 친구 같고 더 좋은 남자 만날 텐데 괜히 저랑 사귀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거 와룡님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잘못된 사고방식 갖고 있네. 이거는 근데 와룡님이 좀 깨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랑 사귀어가지고 시간 낭비? 아니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나중에 와룡님이 만나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아서 시간 낭비가 아닌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그 옛날 사람들은 좀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와룡님이 연애를 많이 안 해본 건 아닌데, 연애를 많이 안 해보면 약간 연애라는 게 여성에게 무언가를 좀 뺏는다. 예를 들어서 뭐 진도를 나가는 거는 여성의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연애에서 뭘 희생이야. 그리고 서로 다 좋자고 하는 거지. 와룡님이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긴 해. 와룡님은 구옥수님이 원한다면 언제든 달려갈 마음일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마음을 한번 표현은 하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분이 딱 되자마자 이 커플들은 일어납니다. 79년생 저런 감성 알 것 같아. 그 시절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노래가 항상 울려 퍼졌으니까 주변에서. 그게 이제 당연한 건 줄 알지. 알 수도 있죠. 30분 맞춰 들어갔는데 아무도 대화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또 대화하자. 9기 때 굉장히 빡센 환경에서 촬영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여기가 더 빡세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방궁에 각도만. 와룡님도 말을 끝까지 못 듣는군요. 근데 솔직히 구홍님한테는 이렇게 대화해도 돼.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 칠옥수님 같이 극내향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중간 끊고 들어가 버리면 더 말 안 해. 더 거기에 대해서 더 말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와룡님은 칠옥수님하고는 대화가 힘든 거야.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30분 룰 제시를 와룡이 말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한 게 구옥순이고 다른 사람들은 살짝 흘려들었어.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1호와 14옥님도 도착을 합니다. 부상자라고 해서 도착을 했는데 좀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카페 되게 어지러워서 되게 협소했거든. 지금 구옥수님은 4호가 늦는 거가 너무 짜증나. 지금 와룡과 물론 시간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실속은 없잖아요. 구옥수님은 와룡을 선택할 마음은 없으니까. 지금 구옥수님은 마음이 조급해. 지금 원래 4호랑 나가려고 했는데 30분을 그냥 말 그대로 3호한테 그러니까 와룡님한테 그냥 써주고 온 거야. 지금 30분을 자기는 날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침에 시간도 없고 조급해. 지금 당장 최종 선택이 눈앞인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와? 여기서 모이고 이랬던 시간이 11시인데 지금 현재 시간 11시 반인데 근데 너무 약속이나 이런 게 흐지부지하게 돼버렸어. 정확하게 30분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30분씩 하는 거야? 하고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은 와룡 입에서 나왔고 구옥수님 오케이가 되는 바람에 그게 좀 다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게 잘 인지가 되지 않은 거지. 쪼공님이 1호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30분씩 대화한다고 해서 딱 30분 커피 마시고 칼같이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 1호님 카페에서 넘어진 얘기 좀 들어주지. 와, 나 어제 1호한테 설렜는 거 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장 늦게 오는 커플이 있죠. 마지막 일 시간은 서로의 마지막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정리하라고 준 시간일까? 좀 그런 면은 있죠. 지금 11옥수님은 4호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1호에 대해서도 좀 1호가 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1호가 지금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14옥을 데리고 나갔잖아. 그래서 뭐 그러지 않을까요? 남자 사원님은 너무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대하는 순간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순간이 나눠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현명한 사람이면 사호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꼭 현명하다기보다는 뭐 1호 맞춤형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현명해도 1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건 1호에 대해서 안다면 저런 부분을 이 사람은 나를 이성으로 대하는 건 나밖에 없다라고 믿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의 태도나 이런 걸 보고 구분해내는 그 정도의 센스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호는 최소한 그 둘 중에 하나는 돼야 그 사람과 편하게 만날 수 있겠지. 아니면 사호는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거는 남이 잘 알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남은 이제 아마 구옥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성으로 대하는 것과 친구로 대하는 거를 그래도 그나마 구분해 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11옥순과 14옥순님은 그걸 구분해. 완벽히는 아니어도 사호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 구옥순이 원하는 대로 사호를 바꾸면 그건 뭐 애초에 그냥 사호가 아닌 걸.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성적 그런 호감과 그리고 친구,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구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구분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벤치가 참 멋있죠? 파란색 나무네요. 무릎에 살짝 앉는 신용을 했다가 옆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건데 이런 장난을 사오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사오도 그런 장난을 했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1옥수님이 사오한테 막 플러팅을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봐야지 그게 아니라 2호한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2호에게 그렇게 하면 2호가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다는 건 이 사람한테 어떤 기대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2호의 마음이 커졌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호에게는 좀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는 거고 4호는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니까 나도 쳐도 되는 거지. 보통은. 그러니까 가끔 나는 장난쳐도 되지만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 근데 4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옥수님의 생각인데 실은 11호님이 그렇지 않다고 해명도 하려고 했었고 행동으로도 그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한 박자 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분노를 한 박자 쉬면서 차분히 내렸어도. 왜냐면 뭐 결과적으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장하는 캐릭터지. 성장해서 왔고. 저도 11억 좋아하지만 그 11억 순이 배운 대로 한다거나 막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뭔가 배우고 왔나 봐 어디서 저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아마 그렇게 오래지 않은 그런 과거에 그래서 이걸 제가 배운 대로 해볼게요. 이거 배운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한 거든. 그러니까 저거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고 뭔가 써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배운 게 있으니까 써먹어보고 싶고 좀 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옥수님은 말 그대로 의료행위의 차원에서 뭔가 그거에서 배워서 한번 그거를 써먹어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옥수님한테도 그렇게 해명하려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11옥수는 최종 선택을 할까 말까.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뭐 크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옥수는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써먹어 보겠다라는 의도가 더 강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칠옥수님처럼 예를 들어서 저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또 그것대로 또 칠옥수님 왜 나왔어 그러잖아. 11옥순 관점에서는 저거를 뭐 사원님의 마음을 얻어보자 그런 의도는 없었다. 지금 마지막 최종 선택 전까지 서로 알아보고 서로 마음을 얻어보라는 게 지금 나는 솔로에서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구옥수님은 여기서 어제 밤부터 실은 화가 났지. 어제 밤부터 그 내가 뭐 너를 선택할게까지 해서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다 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구옥수님은 그렇게 다 말을 했는데 사오는 나한테 어떻게 했어? 사오는 좋아 죽겠어라고 해놓고 와가지고 좋아 죽겠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지. 그 말에 또 상대 말을 가지고 또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아무데나 모이를 뿌린다. 그래서 그 모이가 본인에게 좀 당도했나요? 아이 컨택 하자고 하는 것도 다 모이 뿌리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실은 좀 조금 민망해. 그치, 사오가 1호님처럼 좀 명확하게 구옥수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의사가 전달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사오의 되게 장난기 어린 것과 그 대화의 깊이가 참 뭐랄까 그 괴리가 실은 사오의 매력인데 구옥수님은 그 부분이랑 안 맞아. 11옥수님이 인터뷰에서 되게 의미심장 말을 하는데, 내가 여기저기 다 왜 모이를 주느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다라는 그런 사오의 말에 나는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11옥순 입장에서는 사오가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는 거야. 그쵸. 나한테는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였냐.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아이 컨택 해보자라거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과다하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라는 건 이제 구옥수님이죠. 그게 또 구옥수님한테는 과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입술 장면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립밤이 있긴 있는데 하면서 그냥 건네줍니다. 여기서 우는 장면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사우님은 자기가 왜 울었는지 절대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을 것 같긴 해. 저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것 같아. 스스로도 왜 울었는지 모를 수도 있고. 1호가 14옥에게 트로피만 줬잖아. 7옥도 섭섭했지. 아마 그거 11옥순도 알았을걸? 트로피에 대해서. 계속 눈앞 거기 와 있으니까. 저런 면봉으로 립밤 발라주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트로피를 주는 게 더 큰 거 아니야? 이미 11옥순은 더 큰 걸 당했지 뭐. 사원님의 눈물, 여기서 이제 막 발라봐 또 뭐라고 그러겠어. 그거를 그렇게 오지라퍼를 굳이 만나려고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관계를 굳이 가져갈 필요 없는 거지. 뭐 세상에 마지막 남은 인류도 아니고. 근데 1호가 4호 같은 모습이었어도 11옥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11옥 눈에는 4호보다 1호가 더 여자 문제가 있을 거라고 11옥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이 여자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실은 11옥순이 1호를 얘기할 때 내가 N번째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11옥순이 봤을 때 1호님은 여자를 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11옥순님 입장에서는 1호가 4호처럼 굴면 더 거슬리는 게 아니고 1호가 이미 거슬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호가 만약 4호처럼 오지랖퍼다, 여성 편력이 안 보이고, 물론 여성 편력이 과거에 있었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다면 괜찮아. 그거에 대한 신경 안 써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관점의 차이야. 아까 누가 질문인지 제가 까먹었지만 1호보다 4호가 오지랖퍼여서 여미새일 것 같죠? 11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 11옥은 굳이 여미새를 꼽는다면 4호보다는 1호 쪽에 가까워. 1호가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지. 11옥수는 4호가 여미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9옥수는 1호는 진중하고 4호가 여미새라고 보고 있는 거야. 뭐 누가 옳을진 난 모르죠. 오지라퍼 쪽이 훨씬 만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지. 하지만 9옥 입장에서는 4호가 뭐야? 4호가 여미새고, 11옥 관점에서는 1호를 만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1호가 4호처럼 행동했다면, 그러면 이성을 쉽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지랖퍼라면 좋은 거지 오히려. 11옥순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더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어. 오지랖 부리는 건 별 신경 안 쓰거든. 근데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11옥순이 그게 1호였어도 그랬을까요? 지금 9옥순이 보는 두 사람과 11옥순이 두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 저걸 투표를 여미새 대 연애 많이 해본 사람 이렇게 투표를 하면 이 퍼센트도 벌써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통 많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람둥이의 유혹이 계속 항상 유효한 이유는, 바람둥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바람둥이가 된 그런 스킬에, 매력에 더하기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어도 나와 결혼하면은 결국 나에게 정착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바람둥이에게 또 현혹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착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뭐 정착한다는 보장이 누구나 없지만 아무래도 내가 특별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좀 적겠죠, 상대적으로. 내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물론 근데 1호님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 4호도 당연히 그런 사람 아니고. 그래서 남의 눈 의식하고 싶진 않지만 아예 무시하고만 살 수는 없어. 아니, 그는 저렇게 바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면봉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막에 다 잡히지 않고 많이 편집됐는데, 그래서 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서 더 해볼게요 이러면서 뭐 배운 게 있어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뭔가 이런 행위, 의료 행위를 배운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나 지금 살짝 눈물 나려고 그래. 이런 거에 진짜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이거에 감동한 거에 비해서 11옥수님은 지금 이재용 립밤이라고 하면서 좀 그냥 드립을 치고 있죠. 이거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미안해도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호의를 알면서도 내가 이 호의에 보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 그냥 행복을 빌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는 이게 어머니랑도 겹칠 수 있는데, 과거에 내가 미숙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좋은 사람, 떠나보낸 좋은 사람, 뭔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과거의 사랑과 연결되는 마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11옥수님 같은 저런 장점들은 보통은 어린 시절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11옥수님은 이게 아무래도 알보칠 옥순이다 보니까 저게 이제 30대가 돼서도 저런 모습인 거지. 약간 20대에 저런 뭐랄까 차분하고 그 독립적이고 그런 부분. 눈물을 굳이 보여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 진짜로 눈물을 흘렸을 때는 안 보여주려고 애를 써. 그래서 사원님이 그런 어머니를 떠나보낸 것도 포함이 됐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는 나한테 헌신하는 존재였고, 하지만 나는 그 헌신에 보답하지 못했어. 보답할 수 없었어. 11옥수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헌신해주고 순수한데 내가 무언가를 보답할 수 없어. 그리고 11옥순이라는 캐릭터는 실은 내가 어린 시절에 만나봤던,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못 봤던, 예를 들어서 20대의 남자가 11옥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못 알아봐.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과거의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생각이 다 겹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사오가 진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과거에 좀 놓쳐버린, 그리고 놓치는 과정에서 내가 결국 보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 근데 놓치는 과정에서 보답하지 못했던 사랑은 떠나가신 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비슷하겠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사원님도 그렇고 1호님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많이 스쳐가는 나이대지. 근데 이제 1호님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사원님은 지금 부모님을 떠나 보낸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겨내고 그런 부분이 더 컸겠죠. 내가 1호님에게 그 했던 어떤 공허함에 대한 얘기는 사원님한테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눈이 시려워 바람이 불어서. 여기서 가리고 옆에서 눈물을 막상 진짜 눈물을 흘렸을 때는 안 보이게 닦는 걸 보면은 일부러 보여주려고 울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냥 그 정도, 이딴 소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마음도 있지. 근데 그것보다 더 깊게 저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그런 행복한 길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더 그런 마음이지. 글래머 여우상이라고 그랬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눈이 없어진다 생각해봐. 그런 기준이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사우님은 11호기든 방금 말했던 그런 좋은 분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실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진짜 많아지지. 근데 내가 외모적 허들이 높아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외모는 플러스 알파야. 외모가 좋은 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기억을 만들어 드렸나요? 근데 11옥순 입장에서는 좋죠. 누군가를 울렸다는 게 재밌는 일이지. 그렇게 립밤으로 눈물을 훔친 그 시각, 지금 11시 반에 만나기로 놓고 지금 구옥수님은 너무 오래 기다렸어. 어제 밤부터 4호를 기다렸어. 그래서 어제 밤부터 하루 종일, 하루 밤새 화가 나서 아침까지도,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어. 11옥수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14옥수님이 찾아옵니다. 잘 거야? 아니 그냥 누워있었어. 왜? 살짝 가시가 아직 여전히 돋쳐있죠. 근데 14옥순을 향한 가시라기보다는 지금 기본적으로 좀 민감해. 예민해진 상태야. 사오가 안 와서. 어제 밤부터 선택할 거냐. 근데 어제 인터뷰도 되게 세게 했고, 무슨 일 있었어? 근데 사오를 대상으로 여미새, 사막이 없는 부분은 여미새의 발언이야.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직진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14옥순 보기에도 그래. 사오랑 장난을 그렇게 치는 14옥순이 보기에도 사오는 쿠옥에게 직진이야. 그러면 나한테 직진이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 있는 데서도 그렇게 여자의 환장한 것 같은 그런 걸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아, 나는 그런 부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도 좋은데, 여자한테 환장하는 것 같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남들이 사귀어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 그거를 고치고 만나려고? 왜 그런 힘든 길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 그런 부분에서 약간 구옥수님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환장 것 같은 이 벌써 사오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사오는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어. 물론 14억이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14억한테 장난을 좀 더 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자들한테 막 치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내고 있죠. 친하게 지내고. 근데 친한 거를 넘어선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들어도 14억은 난 너한테 직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난 선택을 안 한다고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14억이 지금 2번이나 말을 해줬어요. 나는 사오가 직진인 것 같다. 주변에서도 지금 14억도 그러고 11억도 그러고 7억순이야 뭐 별 뭐 말이 없죠. 7억순은 어떤 지금 좀 힐링 중이시잖아요. 힐링 캠프 중이시니까. 그래서 뭐 뒤통수를 때리고 싶진 않아서 선택을 안 한다.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한다라는 마음이 뭐 나한테 지금 이렇게 다른 여자들이랑 친하게 지내? 나 너 선택 안 해. 일종의 상대를 뭐 어쨌건 선택을 안 함으로써 공격하는 행동이긴 하거든. 근데 그거를 뒤통수를 때리고 싶진 않아. 나는 배신하지 않는 의리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포장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통수 때리고 싶지 않아라는 말을 2번이나 한단 말이죠. 여기서도 전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실은 뒤통수를 때리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다른 여자에게도 애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질투가 나서 너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않겠다라고 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자 중엔 구옥 이외엔 다 거의 모쏠이라 구옥은 연애할 때 저 남자가 어떨까 평가를 해서 더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선택 전까지 미리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같이 나랑 커피 마시러 갈 사람? 그랬는데 가만히 있잖아. 실은 근데 그것도 사원님이 가만히 있진 않았어. 외로워? 라고 물어봤지. 물론 그 자리에서 와룡님이 가자 이렇게 할진 몰랐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오도 외로워? 하면서 뭔가 그 부분에서 같이 가려고 생각은 했을 거야. 구옥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겠지. 그래서 나랑 커피 마시러 가자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패까지 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패를 줬으니까 구옥수님은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14억이 그 말을 하죠. 네가 직접 불러낼 수는 없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을 했다가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가지고 14억순이 그냥 한번 할 수 있나 보는 거지. 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옥순 입장에서는 상대가 패를 달라고 해서 패를 준 거야. 근데 사오는 패를 달라고 안 했어. 당근을 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겼고 여자들 좋다 그러고 다니지 않아. 사람들 좋다 그러고 다니고 있어. 타격감이 좋은 게 지금 14억이기 때문에 14억한테 그러는 거지. 지금 남자 출연자들 생각해봐요. 타격감이 좋은 사람이 없어. 1호 뭐 타격감 좋나? 이러고 많은데? 이러고 많은데 뭐 타격감이 없지 뭐. 그리고 와룡은 뭐야? 아 몰라 뭐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타격감이 별로 없어. 타격감이 제일 좋은 거라도 14억이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호 입장에서 가장 타격감이 좋고 여기서도 지금 구옥수님이 생각하는 거에 기본 전제가 몇 가지가 틀려 있죠. 이게 또 크게 생각해보면 어떤 스타일과 화법의 차이예요. 사호를 잘못 본 게 구옥수님의 잘못은 아니지.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사호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면 구옥수님한테도 큰 상처예요. 이게 사오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든 아니면 구옥순이 사오를 제대로 보든 둘 중에 하나가 결국은 돼야 되는데 보통의 이런 이제 만약 커플이 형성되면 구옥수님은 계속 상처받아. 사오는 왜 나를 몰라주고 또 저렇게 계속 악성 민원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계속 오해가 쌓인다고. 그러니까 원하면 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얻을지 고민해야 되긴 하는데 실은 구옥수님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사오가 공리주의 얘기할 때도 삐끼라고 했었죠. 이성을 유혹해서 이제 아니면 유혹 대신 유혹해주는 네. 4호랑 11억수는 아직 안 들어왔고 이제 상관없는데 아직도 상관 있으니까 들어봐. 나 미치겠어. 이 말이지. 우리가 아까 막 얘기할 때 12시까지 모이는 거니까 30분씩 대화하고 옵시다. 우리만 온 거야. 시간관념이 조금 전체적으로 낯설 사기에 딱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구옥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1호님이랑 가가지고 50분을 더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뭐 구옥수님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근데 남자 사원님이 나한테는 14옥수님이 관심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 구옥수는 짜증이 났고 14옥은 살짝 당황해. 뭐야. 이런 거 보면 7옥수님도 그런 눈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떤 타입 좋아하니까 14옥수님을 먼저 언급해서 여기서 이 시점은 뭐 언제였을까요? 구옥수님하고 나간 후겠지? 나갔다 온 후? 아니면 나가기 전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성격적으로는 14옥순. 그러니까 이걸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14옥수님이랑 말한 거 성격적으로 말을 나온 거는 구옥 때문에 지금 지쳐 있어. 지금 힘들어. 사오도 구옥이 좋았어요. 구옥에 호기심이 있었고 그런데 구옥에게 14옥순만큼의 당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질문을 해도 구옥이 대답을 안 해. 딴 얘기만 해. 사오 관점에선. 구옥 관점에서는 사오가 그런 걸 요구하는지를 몰랐어. 지금 여기가 제가 그 장면을 따로 빼놨는데 1호님과 데이트하고 온 후거든요. 그래서 사오에 대해서는 실은 7옥수님은 잘 모르잖아요. 9옥수님 머릿속에 이제 사오는 이제 절대 악으로 자리 잡았어. 이 전날부터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구옥순이 힘들었죠? 내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가 가해자가 있어야 돼. 내가 분노가 오르고 짜증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 탓이야? 그러면 사람은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오잖아요. 그래서 사오가 밉고 사오가 잘못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을 강하게 비난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부정적으로 올라온 마음을 이성적으로 누르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자꾸 우연히 지금 7옥수님이 와가지고 불 한번 쭉 지금 14옥수님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한테 직진하고 있어. 근데 7옥수님이 아닌데? 14옥순이라는 것 같아. 지금 14옥수님이 불길을 조금 잠재우고 있는데 7옥수님이 와가지고 기름 확 그래서 다시 불이 확 지금 근데 거기서 지금 11옥순 오잖아요. 11옥순 와가지고 또 울었는데 안 폭발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되게 돌이키기 힘든 불놀이가 불꽃놀이가 막 되고 있죠. 7옥수는 그냥 팩트 전달이지. 7옥수님은 솔직히 여기서 뭐 정치나 다른 사람 이렇게 막 그런 거 아예 그런 게 없는 사람이야. 7옥수님이 뭐 이렇게 막 그런 정치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막 하는 애초에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빠져있는 사람이고 7옥수님은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걸 너무 신경 안 써. 그래서 뭐 이 사람을 한편으로는 뭐 배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합리적인 이야기. 이거 7옥수님 처음에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건 재무 쪽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감정이 호소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이것 좀 해줘 뭐 저것 좀 해줘. 그때 그래요? 아닌데? 그냥 쿨해. 그래서 그렇게 브랜딩이 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옥수님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브랜딩이 됐을 거다라고 했었죠. 이게 저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차갑지만 명확한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진실성이 있죠. 근데 그게 살짝 그런 이성관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또 생각해보면 성격을 뺐구나. 근데 뭐 어느 쪽이든 14옥순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구옥수님 머릿속에서 굉장히 큰 울림이 지금 헷갈리게 하지 않아. 구옥수님은 진짜 여유가 필요해요. 너무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구옥수님이 굉장히 매력도 크고 와룡님 표현대로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섣불리 행동을 해서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끄는 거는 뭐 이성관계를 떠나서 그건 뭐 좋을 게 없지. 이건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와룡에게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와룡을 선택해서 알아서 떨어지게끔. 아니 와룡은 무슨 죄죠? 지금 와룡은 그러면 왜? 와룡은 사랑의 바보를 부르면서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아니 와룡을 선택해서 사오가 알아서 떨어지게끔 한다는 얘기겠죠. 응? 우리 30분 대화기로 오기로 했잖아. 멀리서부터 그냥. 지금 신발도 벗지 못하고 안 부르셔서 계속 있었대. 솔직당당함이죠. 구옥의 매력은. 그렇지. 그런 매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를 조금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솔직당당하면서 조금 상황 파악이 되는 그런 현명함까지 조금 덧붙이면
이건 일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손해를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섣부른 판단과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는 얘기를 합니다. 남자 사후 울었어. 그런 우는 얘기 듣느라고 좀 늦었어. 되게 감성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왜 울어? 그래서 이게 뒤에서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그러다 보면 좀 중간에 끊고 오기가 힘들었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구옥수님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분노가 너무 차 있는 상태잖아요. 뭐 11옥수님은 그쵸, 잘 모르지 왜 울었는지. 우리도 이제 뭐 그냥 유추를 할 뿐이지 우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입술이 텄길래 립밤 바르줬는데 울었어. 11옥은 사원님한테 연민을 느꼈죠. 그냥 그 공리주의로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그 얘기가 편집돼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을 계속 챙겨야 되고 그리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이 있잖아요. 11옥수님도 그게 챙겨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서로가 좀 비슷하다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11옥수님이 사원님에 대해서 어떠한 연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우는 남자 너무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드디어 이제 터집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여야 돼. 나쁜 사람이어야 지금 내 분노나 내 상처가 타당한 게 되거든. 그래서 국기 옥순 이야기도 했어. 자기는 흘리고 다닌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했다던데 나머지 분들한테는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고. 그러면서 사오가 했던 말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옥순이 듣기 좋은 말이기도 하지. 올리원한테는 자기는 제일 잘해줬대. 그게 이제 구옥순 얘기고, 그 부분은 아까 다른 표현이었지만 14옥순도 얘기했죠. 14옥순, 구옥순, 사오랑 그래도 좀 접점이 있는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14옥순과 처음에 1대2, 근데 표면적인 차이가 없다고 정의하기에는 11옥순이나 14옥순은 그 차이를 알고 있죠. 그렇군요. 어쨌건 표면적인 차이가 없는데, 근데 표면적인 차이가 없으면 14옥이 너한테만 직진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겠지. 11옥이 그 인간에게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해주는 게 너 팔 붙잡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인간적으로 해주는 거야? 네가 립밤 발라줬는데 우는 게 인간적으로 해주는 거야? 인간적으로 해주는 거는 멀리서 챙겨주고 사회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주는 거는 멀리서 챙겨주고 사회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 관점의 차이죠. 그래서 저런 예의를 바란다면 사오를 안 만나면 돼. 사오를 안 만나면 돼.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1옥이 그래서 살짝 좀 다른 얘기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했는데도 난 지금 네 앞에서 울었다는 말 듣고 더 아니다는 확신이 서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건 뭐 사오 그래도 뭐 이렇게 너를 좀 좋게 생각했어, 좋게 말했어. 그런데 아니야, 난 네 말을 듣고 더 아니다는 확신이 서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옥은 그게 쇼맨십이었다, 우는 건 진실이 아니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 11옥도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나 보다, 쇼맨십을 되게 오래 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게 11옥이 구옥 말에 넘어가서 사오가 쇼맨십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 말이 맞다면 뭐 쇼맨십을 되게 오래 하셨나 보네, 눈물을 자유자재로 흘리시네. 그러면 11옥순 입장에서는 그렇게 쇼맨십 부리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자유자재로 막 흘리는 그렇게까지 여자에 환장한 사람을 너는 대체 왜 선택하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11옥순 입장에서는 곡준한테 네 말이 다 맞아. 맞는데 그러면 선택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가지고 오해를 만드는 거라고 보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연민을 느낀단 말이지. 그럼 싸우지 말고 선택을 안 하면 돼. 그렇게 쇼맨십이라고 그 사람의 눈물조차도 그렇게 쇼맨십이라고 생각할 거면 선택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11옥순은 좀 마음이 상했어 실은. 왜냐면 11옥순이 봤을 때 사오는 그 눈물이 거짓된 눈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뭐 선택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럼 싸우지 말고 선택을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4옥순하고 7옥순은 웃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게 여자에 환장한 사람을 선택하면 멋있는 구옥순이 아니지 않나요? 구옥순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구옥순님이 여자에 환장한 남자를 만나길 원해요? 그렇지 않잖아. 구옥순님을 응원하고 구옥순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사원님을 만나라고 할 거야? 만나지 말라고 할 거야? 만나지 말라고 하겠지. 만나라고 할 거야? 그러면 구옥순을 그러니까 이게 모순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옥순님이 사원님을 만나길 바라는 거야, 안 만나길 바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구옥순님조차도 내가 여자에 환장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가? 왜 이렇게 되니까 실은 이제 구옥순님도 이제 좀 애매해져 버리는 거지. 구옥순님이 그러면 사오를 안 만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오에게 뭔가 미련을 갖는 구옥순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도 구옥수님도 내가 지금 뭘 바래서 이러는 건가? 이게 무례함, 예의 그게 아니라 구옥수님이 바라는 게 뭐냐는 거지. 구옥수님이 바라는 게 결국은 사오가 여자애 환장하는 짓을 안 하고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오가 여자애 환장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오의 정체성이야. 그러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옥하고 사오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구옥수님이 사오를 만나길 바란다. 구옥수님에게 사오가 필요하다. 이러면 구옥수님 관점에서 생각하면 구옥순한테는 여미새가 필요해요. 구옥수님 멋있어요. 여자에 미친 남자를 만나세요. 이렇게 된 건 실은 너무 이 사오에게 마음이 커졌고 이 상황에서 너무 몰입돼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까지 이제 계속해서 쌓이는 게 있다 보니까 14옥수님은 지금 1호님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건 1호님에게 그런 확고한 답을 얻고 왔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즐기는 자들이 됐지. 네. 그러니까 구옥수님도 그 상황에서는 자기도 좀 모순이 생긴 거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여미새라고 욕한 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일까? 선택하지 않기 위함일까? 그래서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갑니다. 눈물 나면 뒤에서 사람들 챙기는 공리주의적인 내가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공리주의를 가진 나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실은 살짝 변화하고 있는 거지. 접점이 있는 11옥순, 14옥순은 사원님이 그래도 9옥순님에게 꽤 진심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이러면 이제 9옥순님이 보는 사오는 쇼맨십으로 그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할 땐 다 쇼맨십이고 여자에 미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실은 주변에서 사귀어도 가서 말려야 되겠는데? 그럼 구옥수님을 사오님이랑 잘 되길 바라면 구옥수님의 의견을 100% 동의하는 관점에서 구옥수님에게는 그러면 쇼맨십만 가진 여자에 환장한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실은 모순이 생기죠. 근데 또 모순을 잘 또 모르죠. 캐치를 못할 수도 있겠지. 나중에 방송 보면 알 거라고. 와룡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아.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와룡 입장에서는 뭐 사오가 말 많다는 게 아니고 자꾸 뭐 생각도 변하고 막 변한다. 그나저나 빨리빨리 끝내고 싶죠. 와룡은 지금 이미 내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풀린다. 선택받지 않는 거를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거다. 와룡이 직설적인 그런 개그가 있지. 그런 개그 감각이. 근데 살짝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구옥수님은 사오에 대해서 꽤 마음이 깊어. 그래서 사오가 좋기 때문에 실은 사오를 더 나쁘게 말하는 거야. 사오가 좋으니까 사오를 낮춰버리는 거지. 내가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다른 여성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볼 때 좀 당연히 상처하죠. 마음이 진심이니까. 11옥순에 대해서는 평판은 굉장히 착하다. 그래서 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둘이 뭐 울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울었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어도 와룡은 다 얘기해준다고 하지만 뭐 옥순이 쉽지 않았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찌르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와룡이 지들은 뭐 안 찔러? 그치? 그 와룡님이 그러니까 사원님은 되게 센스 있는 개그를 잘 쳐서 좋고 와룡님은 뭔가 한 번씩 찌르는 말들을 해. 뭔가 그런 약간 제한적인 사고를 깨는 약간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둘 화법이 뭐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1호도 생각해보면 1호의 화법도 차분하니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기다렸다가 명확히 전달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다 스타일이 달라. 그런데 구옥수님이 그래도 스타일이 맞는 쪽은 와룡과 1호 쪽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다 나름의 장점이 있는 화법들인데도 벌써 여기에서 누군가는 오해가 쌓이고 누군가와는 또 잘 맞고 이렇게 되니까. 와룡 선생님 그리고 뭐 다 찌를 얼굴이나 돼? 남자 1호도 아닌데. 알고 보면 실은 사오를 도와주는 말이잖아요. 사오를 위로해주는 말이잖아. 네가 뭐 깜냥이 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센스지. 또 그런 거를 또 바로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게 또 센스고. 그래서 나가서 소주 한잔 합시다. 산책은 하지 말고. 지금 와룡의 의도는 까는 것 같지만 위로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품은 돈가스를 또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1호 표정 봐. 진짜
여기서 막 조건 내세우면서 복잡하게 굴었어도 실은 가장 심플한 사람이 1호님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11호군 안 온 사람들을 걱정하는 11호, 그리고 또 네가 열받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1호가 부르러 왔고요. 지금 와룡님의 이 와룡병이 옮았어. 와룡 바이러스가 옮아가지고 여기 와룡이 두 분 계시네. 그래서 배가 살짝 고프긴 하다고. 와룡 바이러스 보균자들. 근데 이제 좀 늦게 나오는 것 뿐이죠. 내가 원하는 거를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고. 근데 아까 립밤을 면봉에 덜어서 발라줬는데 갑자기 울었대. 구옥수님은 지금 그 말을 인제 들었어. 아까도 발라줬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아까 발라줬다는 얘기를 할 때는 사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었잖아요. 지금은 아까보다는 정신이 들어왔죠. 여기 돌아와서 지금 그 말이 다시 들리는 거야. 물론 면봉 얘기는 여기서 와서 했지. 이제 사오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돼 있던 비난이 지금 다시 이제 들리는 거야. 이성이 조금 아까보다는 좀 상황 파악이, 이제 디테일을 좀 알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구옥수는 굉장히 빡칩니다. 이제 구옥수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비켜줄 거라고 말하고 이제 비켜주는 14호. 아니라고는 하죠. 립밤을 내가 주지 이렇게 발라줬다고? 절레절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은 태움이지. 이따 얘기하자. 이제 구옥순이 옆자리를 비켜주는데 여기로 오지 않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또 장난을 치는데 지금 14옥수는 아마 1호 눈치도 살짝 보였을 수도 있어. 장난을 치고 젓가락질도 혼자 하고 아주 다 컸어. 왜냐면 그랬다면, 그래서 뭐 국의 옥순이 뭐 여기에 플로팅이 아닌 게 왜 문제야? 뭐 플로팅이어도 상관없고 플로팅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뭐. 그래서 오늘은 회가 안 땡긴다고 광어뱃살을 먹었군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구옥수님이 일어납니다.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사오가 와서 얘기를 해주길 바라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오를 진짜 피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 구옥수님은 뒤통수 치기 싫어서 말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죠.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은 계속 있겠죠. 지금 구옥순에게 어떤 오해를 받기 싫어서 11옥순은 들어왔죠. 근데 와가지고 립밤을 발라줬다고 네가? 덜어서 면봉으로. 너는 그게 아무 사이도 아닌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 사이도 아닌 상황에서 해야 됐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뭐 11옥순의 판단이고, 아무 사이도 아닌 상황에서 심지어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도 아니야. 아닌데 뭐 구옥순 입장에서는 그 사오님의 말을 좀 오해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아까는 사오가 미웠다가 지금 그런 또 사오가 아니라 지금 11호까지도 같이 싸잡아서 미워지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행위는 아는데 난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안 들어. 사람 말을 안 들어. 너무 섣부르는 게 이게 지금 나솔 사계 이번 기수에서 보여지는 구옥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 이호님과의 트러블이 있을 때도 그 결과적으로 이호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이호님이 비난받을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말이 그냥 듣고서 아 의도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해결될 수 있을 말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행위는 아는데 난 너한테 물어보는 게, 네가 결국 네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를 물어보는 거잖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는 잘했다고 생각해 하면은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너는 잘못된 애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지 왜 잘못할 행동을 했어가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저렇게 질문하면 어느 쪽으로든. 근데 11옥순이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아까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거든, 11옥순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기가 하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옥순의 프레임으로 빠지진 않았지. 남자 사원님이 이렇게 해서 이걸 바로 바르면 안 된대. 그래서 그때 맞긴 맞잖아. 그래서 오 그러네요. 하면서 자기가 면봉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나는 뭐가 됐든 못 들어. 기다리질 못해.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바르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발라줬다며. 그러면서 결국 네가 잘했어 못했어로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사오님의 마음이 떠난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 네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나를 선택할 거야 말 거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겠다고 한 말 자체는 기분이 좋지. 근데 사오가 하려고 했던 말이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질 않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그러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사오가 무슨 의도였는지 무슨 생각으로 말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뒤통수라고 느껴버리는 거거든. 그럼 그 뒤통수는 누가 친 거야? 내가 내 뒤통수를 친 거야. 왜냐면 상대의 의도를 내가 애초에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그 의도를 이랬겠거니?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4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1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뒤통수는 상대가 친 게 아니라 내가 친 거야. 근데 여기서도 실은 좀 더 들어야 돼. 그걸 듣지 않으면 상대가 다른 의도였을 수도 있어. 근데 4호는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 구옥순 입장에서도 11억도 마찬가지야. 11억은 내가 코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항상 나를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내 편인 사람으로만 해놨는데, 내 편이긴 하지. 친구기도 하고. 그런데 11억도 여기에서 경쟁자예요. 그렇게 재단해버린 게 문제야. 11억은 나에게 경쟁이 되지 않고 내 사호를 건들지 않을 사람이라고 너무 일찍 규정해버렸어.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뒤통수를 11억순이 쳤나? 본인이 친 거라니까? 물론 거기에는 구옥순님의 장점도 있어. 뭐냐면 11억순을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옷도 챙겨주고 막 그런 코디도 해주고 항상 뭐 힘들 때 11억순이랑 의논도 하고 그랬지. 근데 그거는 구옥순님이 11억순을 그렇게 재단했기 때문이야. 그건 믿은 게 아니야. 재단했다에 가깝지. 그건 신뢰가 아니라 상대를 판단하는 내 느낌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상대의 말을 못 듣는 거랑 연결되는 맥락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뭔가 정보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성급하게 판단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 11억은 어떻다. 이래 버리니까 구옥수님은 원래 구옥수님은 충고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모습만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성급하다는 건 결국 큰 손해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뒤통수 맞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뒤통수 치네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게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자꾸 공격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은 따로 해놓고. 근데 또 공격적으로 되면 또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계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친하다고 해서 20년도 안 그럴 걸, 그런 걸 자기가 바랬다는 거잖아. 딱 그게 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구옥수님은 그래도 11억순보다는 4호를 좀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4호가 바랬네? 또 흘렸네? 이 여미새. 근데 여기서 11억수님이 아니 그때도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아니라고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뭐 좀 얘기를 변호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4호가 또 와가지고 똑똑똑 문제는 문 열어도 되니? 그럼 알면서도 쉽지 않죠. 너? 지금. 그러니까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4호가 지금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 최종 선택을 앞두고 구옥수님이 짜증난 건 너희 뭐 하냐는 거거든. 4호님은 그 너희가 문제였다는 것까지는 지금 캐치를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짐을 한가득 안고 지나가는 구옥순을 봤지만 4호는 뭐 그런가 보다. 4호님은 굳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바꿔가면서까지 상대와 관계를 이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캐리어 짐 쌀 때 집에 너무 가고 싶었죠. 9기 때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4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집에 가고 싶어지는. 그래서 마음을 정리될 줄 알고 털어내는 마음으로 야 됐어 꺼져 라는 마음으로 짐을 쌌는데 근데 또 홀가분하진 않죠. 눈앞에 또 4호가 보이면 또 4호가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와룡님은 모르죠. 와룡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진 않았으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4호님 눈치로 그걸 인지 알았다고? 1호가 태워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1호가 과연 태워줄 수 있을까요? 선택을 할지 모르겠네. 1호는 14억을 그래도 선택을 하겠죠? 11억이랑 그래도 관계가 불편해지길 원하진 않겠지. 9억님도 11억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다다다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11억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진 않았을 거라는 건 알거든. 그리고 11억이 또 4호 나올 때 또 일어나려고 또 하고 우리의 최종 선택 관전 포인트는 14억순 아닐까? 살짝 14억순 얘기를 하면서 9억순한테 이제 14억순님 커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은 한 것 같지만 노코멘트를 하죠. 그래서 나도 노코멘트. 14억순과 9억순님 표정이 상반됩니다. 과연 그럴까의 이 의미는 뭐지? 14억순님이 선택을 안 하려는 건가? 뭐 끝까지 봐야겠지. 너희들이라고 그랬잖아. 응? 그게 싫다.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근데 14억순은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가 보지. 그냥 한 명 한 명 그냥 그렇게 다 같이 있을 때는 또 모두를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보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면 나랑 안 맞는 거지. 14억수님도 14기에 비해서 많이 성장한 거야 실은. 14기 때는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되게 날카로운 표현도 많이 썼고 좀 그랬거든요. 쉽게 포기하고.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성향이 있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공격적인 게 나오더라도 자제하려고 하고 그 사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결국 사오님이 부르네요. 잠깐 일로 와보겠니? 그리고 뭐 잘 찾잖아요. 이번 사기에 와룡상? 와룡상은 그래도 와룡님이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인 와룡상. 신인 와룡상 4호. 와룡 공로상. 와룡이지 뭐. 그리고 와룡상으로 지금 강력한 후보 중에는 구옥수님도 있구나. 이호님은 와룡 아니었지. 이호님은 좌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악성 민원인이라고. 다음 주도 뭐 기대되죠.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